그때 왜 제대로 말하지 못했을까? 무례한 사람 앞에서 말문이 막혔던 순간을 누구나 한 번은 겪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후회한다. 그러나 무례함은 상대의 문제지만 대응은 당신의 품격이다. 무례한 인간에게 가장 강한 대응은 감정이 아니라 중심이다. 흔들리지 않는 태도는 어떤 말보다 먼저 권위가 생긴다. 무례한 사람은 시끄러움을 좋아한다. 하지만 당신이 배워야 할 것은 시끄러움이 아니다. 단단한 침착함은 공격보다 빠르고 분노보다 정확하다. 무례함은 대답으로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태도로 무력화하는 것이다. 이것은 어떻게 말싸움에서 이길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무례한 사람의 의도를 즉시 꺾어버리는 심리적 우위를 다룬다. 당신이 이 원리를 이해하는 순간, 무례함은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니다. 그저 당신의 중심을 확인하는 시험에 불과하다. 무례한 말은 언제나 갑작스럽게 들어온다. 그리고 그 말보다 먼저 반응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다. 누군가가 무례한 언행을 내뱉는 순간 가슴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얼굴에 뜨거운 기운이 스며오며 말문이 잠시 멎는다. 모든 흔들림은 바로 그 찰나에 시작된다. 많은 사람들은 이 동요가 상대의 말 때문이라 믿지만 나는 단언한다. 상처는 타인의 입에서가 아니라 그 말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비로소 생성되는 것이다. 무례한 말은 작은 돌멩이에 지나지 않는다. 그 돌멩이가 강한 것이 아니라 그 돌멩이가 떨어지는 물의 표면이 이미 흔들리기 쉬운 상태이기 때문에 파문이 커질 뿐이다. 당신을 흔드는 것은 상대가 던진 말이 아니라 즉시 반응하도록 길들여진 당신의 마음 구조다. 많은 사람들은 화를 즉각적으로 터뜨리고 억울함에 사로잡히며 반격해야 한다는 충동에 휩싸인다. 하지만 이 모든 반응은 외부에서 강요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랜 습관이 자동으로 작동한 결과다. 나는 다시 단언한다. 무례함에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패배한 것이다. 무례한 사람은 대개 자신의 충동을 통제하지 못하는 존재일 뿐이다. 그들은 절제의 가치를 배우지 못했고 존중의 무게를 이해하지 못했으며 자기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알지 못한다. 그들의 말은 그들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낼 뿐 상대의 가치를 평가할 능력은 없다. 나는 이것을 의심 없이 확신한다. 무례한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수준을 노출하는 데 그칠 뿐 당신의 가치를 훼손할 힘은 없다. 이 사실을 똑바로 인지하는 순간 마음속의 분노는 처음의 기세를 잃는다. 감정은 잔잔해지고 판단이 돌아오며 당신은 더 이상 공격받은 자가 아니라 상황을 관찰하는 자로 전환된다. 바로 이 전환이 고요한 단호함의 시작이다. 무례한 말에 흔들리는 사람은 아직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르는 사람이다. 흔들림을 부정하거나 억압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그 흔들림을 정확히 바라볼 때 비로소 마음의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다. 나는 이 점을 거듭 강조한다. 흔들림을 자각하는 사람만이 다음 순간부터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무례함은 세상 어디에서든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그 무례함에 동요하는 마음은 반드시 달라질 수 있다. 무례를 피하려는 사람은 끝없이 불안해지지만 마음의 반응을 다스리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도권을 잃지 않는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고요한 단호함의 첫 단락이 완성된다. 무례한 말을 들은 직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분노하는 이유가 상대가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단언한다. 분노의 본질은 상대의 언행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반응하려는 당신 안의 충동이다. 무례함 앞에서 순간적으로 치솟는 감정은 언제나 자동 반응이며 자동 반응은 약점이다. 타인의 말이 당신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허락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즉각적인 감정은 도움을 주지 않는다. 그것은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고 당신을 더 연약하게 보이게 하며 무엇보다도 마음의 중심을 완전히 흔들어 놓는다. 무례한 사람은 타인의 감정에서 힘을 얻는 존재다. 그들은 상대의 흔들림을 보며 자신의 우위를 증명하려 하고 상대가 불편해할수록 자신이 영향력을 발휘했다고 믿는다. 이때 당신의 감정적 반응은 그들에게는 승리의 신호가 된다. 나는 확신한다. 무례한 사람에게 가장 큰 보상은
당신의 격한 반응이다. 당신이 화를 낼수록, 억울함을 호소할수록, 떨리는 목소리를 드러낼수록 상대는 더욱 대담해진다. 그들은 당신의 반응을 먹고 자라난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당신의 평온이 아니라 당신의 동요다. 그러므로 나는 다시 단언한다. 감정을 드러내는 순간, 당신은 이미 상대가 원하는 것을 제공한 셈이다. 즉각적인 감정은 판단을 흐리게 만든다. 감정으로 말하는 사람은 언제나 손해를 본다. 말의 정확함을 잃고, 단호함을 잃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의지를 잃는다. 무례한 상황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현실 감각이며, 두 번째로 무너지는 것이 자존감이다. 결국 감정적 대응은 당신의 영역을 좁히고 상대의 영향력을 넓히는 방식으로 작용한다. 나는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감정이 끓어오르는 순간은 침묵이 필요한 순간이다. 침묵은 패배가 아니다. 침묵은 중심을 되찾기 위한 시간이며 내면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막이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순간 당신은 충동의 지배에서 벗어나고 상대의 기대를 무너뜨리며 당신 자신에게 다시 주도권을 돌려준다. 무례한 사람의 목적은 되게 단순하다. 상대의 마음을 흔들어서 자신이 힘을 가졌다는 착각을 얻으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즉각적인 감정은 그들에게 문을 활짝 열어주는 행위와 같다. 감정을 주는 순간 그들은 당신에게 쉽게 손을 뻗어 흔들 수 있다. 그러나 당신이 침착함을 유지할 때 그들의 손은 허공을 가를 뿐이며 그들이 가진 힘은 어디에도 닿지 못한다. 당신이 반응하지 않는 순간 상대의 무례는 제자리에 멈춘다. 감정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이다. 자신이 지금 감정에 끌리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이다. 자각이 없는 감정은 파도와 같아서 마음을 휩쓸어 가지만 자각하는 순간 감정은 단순한 일어남으로 전환된다. 그때부터 감정은 당신을 지배할 수 없다. 반대로 당신이 감정을 바라보는 주체가 된다. 무례함 앞에서 흔들리는 마음은 약점이 아니라 출발점이다. 그 흔들림을 감추거나 부정할 필요는 없다. 다만 그 흔들림에 휩쓸리지 않아야 한다. 감정의 첫 움직임을 알아차리는 사람은 이미 절반은 이긴 것이다. 무엇이 자신을 동요시키는지 알고 그 동요를 억누르지 않고 바라보는 사람은 더 이상 감정의 노예가 아니다. 즉각적인 감정은 당신의 적이고 침착한 인식은 언제나 당신의 편이다. 무례함에 흔들리던 마음이 조용히 가라앉는 순간 비로소 단호함이 설 수 있는 자리, 그 자리가 마련된다. 무례한 사람에게 가장 크게 작용하는 힘은 화나 분노가 아니다. 오히려 그 정반대에 있는 고요한 단호함이다. 고요한 단호함은 어떤 감정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상대의 공격을 무력화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호함을 거칠게 말하는 것으로 오해한다. 목소리를 높이고 표정을 굳히고 더 강하게 말해야 상대가 주춤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현실은 그 반대다. 감정이 묻은 단호함은 단호함이 아니라 방어이고 방어는 상대에게 이 사람은 흔들렸다라는 신호를 준다. 그런 순간 무례한 자는 오히려 더 대담해진다. 나는 확신한다. 감정을 드러낸 단호함은 단호함이 아니라 약점의 노출이다. 진짜 단호함은 마음이 잔잔할 때 나온다. 마음이 고요하면 말의 여백이 깊어지고 그 여백이 상대에게는 넘을 수 없는 벽으로 느껴진다. 고요함은 침묵이 아니라 의지의 절대성이다. 감정이 섞이지 않은 판단, 흔들림 없는 태도, 불필요한 설명을 더하지 않는 간결함, 이 모든 요소가 모여 고요한 단호함을 만든다. 나는 이 지점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단호함이 강해지는 이유는 말의 세기가 아니라 감정의 부재 때문이다. 감정이 없는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으며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는 상대를 더 이상 건드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무례한 사람들은 상대의 반응을 먹고 산다. 그들은 흔들림을 보고 힘을 얻고 당황을 보고 만족하며 분노를 보고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착각한다. 그런 이들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일까? 당신의 무반응이 아니다. 당신의 침묵이 아니다. 그보다 더 강한 것, 흔들리지 않는 말 한마디이다. 당신이 조용한 표정으로 감정의 빛 하나 없이
오직 판단만 남은 목소리로 말을 건넬 때 그들은 벽 앞에 선 듯한 느낌을 받는다. 그 벽은 공격할 수 없고 흔들 수 없고 조롱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그 벽이 이미 당신 안에서 단단히 자리 잡은 것이기 때문이다. 고요한 단호함은 상대의 의지를 꺾지 않아도 상대의 의지를 멈추게 한다. 제압이 아니라 정지다. 승부가 아니라 단절이다. 상대를 꺾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공격이 닿지 않는 위치로 이동하는 것이다. 고요한 단호함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이루어진다. 첫째, 감정 없는 관찰. 당신은 상대의 무례를 평가하지 않는다. 다만 그는 지금 무례하다라고 사실을 인지할 뿐이다. 인지는 분노를 만들지 않는다. 판단은 감정을 키우지 않는다. 둘째, 내면의 거리를 확보하는 결정. 상대의 언어가 당신의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결단이다. 이 거리는 방어벽이 아니라 무대 위에 조명이 꺼지듯 상대의 영향력을 차단하는 것과 같다. 셋째, 말보다 먼저 존재하는 침착함. 고요한 단호함은 말 이전에 이미 존재한다. 말은 그 단호함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내면이 단단히 서 있을 때 어떤 말도 자연스럽게 그 힘을 갖는다. 넷째, 짧고 명확한 선언. 장황한 설명은 약함을 드러내고 변명은 상대에게 틈을 준다. 단호함은 언제나 짧다. 짧기 때문에 강하고 명확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이 구조를 절대적으로 믿는다. 단호함은 단어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다. 고요한 단호함이 강한 가장 큰 이유는 이것이다. 상대가 무엇을 하든, 어떻게 말하든, 어떤 표정을 짓든 그 모든 것이 당신의 마음 깊숙한 곳에 닿지 못한다. 무례한 사람에게 가장 잔혹한 패배는 상대가 전혀 상처받지 않는 모습을 보는 것이다. 그 순간 그들은 자신이 아무 영향력도 갖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멈춘다. 당신의 고요함은 그들의 무례보다 더 강하다. 당신의 단호함은 그들의 충동보다 더 깊다. 당신이 흔들리지 않는 순간 상대의 무례는 방향을 잃는다. 고요한 단호함은 무례한 사람의 힘을 약화시키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식이다. 무례한 사람을 제압하는 데 필요한 것은 긴 설명도 언성을 높이는 행동도 아니다. 당신이 단 하나의 문장을 정확한 순간에 꺼낼 수 있다면 상황은 즉시 멈춘다. 명확한 단절의 선언은 어떤 공격보다 더 강하다. 무례한 사람이 당신에게 말을 퍼붓는 상황을 떠올려보라. 그들은 상대가 방어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하고 또 다른 말로 대응하길 원한다. 왜냐하면 그 순간부터 대화는 논리가 아니라 반응 싸움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그들은 반응을 받아내면서 우위를 확인한다. 하지만 당신이 그 흐름을 단 한 번 끊는다면 그들의 공세는 공중에 걸린 채 힘을 잃어버린다. 그 흐름을 끊는 가장 강력한 말은 이것이다. 더 이상 이 대화는 나에게 의미가 없다. 나는 이 문장의 힘을 누구보다 잘 안다. 화도 없고 격앙도 없고 비난조차 없다. 그러나 이 문장이 내포한 의지는 절대적이다. 상대의 말, 상대의 태도, 상대의 판단을 더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명확한 단절. 그리고 그 단절은 상대가 더 이상 당신을 흔들 수 없다는 선언이다. 무례한 사람들은 이 문장을 듣는 순간 두 가지 반응을 보인다. 첫째는 당황, 둘째는 침묵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대하던 싸움은 사라지고 그들의 공격은 목적지를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단절의 선언은 상대의 흐름을 무너뜨리는 가장 무력한 순간을 만든다. 이 문장의 진짜 힘은 감정의 부재에서 나온다. 당신이 감정 없이 이 말을 내뱉을 때 상대는 더 이상 당신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음을 직감한다. 그들은 공격을 멈춘다. 더 밀어붙이고 싶어도, 더 비웃고 싶어도, 더 꼬집고 싶어도 막상 그들이 내뱉는 모든 언행이 공허해진다. 왜냐하면 당신이 이미 대화 바깥으로 걸어 나왔기 때문이다. 무례함의 장에서 벗어난 사람에게는 어느 누구도 도달할 수 없다. 당신의 선언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공간의 이동이며 경계의 설정이며 관계의 재정이다. 그리고 이 이동은 상대에게는 더 이상 공격할 대상이 사라졌다는 현실을 남긴다. 그 안에는 세 가지 힘이 들어있다. 첫째, 우선권의 회수.
더는 상대의 방식대로 움직이지 않고 당신이 대화의 방향을 결정한다. 둘째, 자기 가치의 선포. 의미가 없다는 말은 당신의 시간을 가볍게 여길 수 없다는 선언이다. 셋째, 관계의 즉각적 닫힘. 이 말은 상대에게 남은 선택지를 극도로 좁힌다. 반박도 어렵고 공격도 어렵고 조롱도 힘을 잃는다. 이 문장은 싸움이 아니라 종류다. 종류는 언제나 싸움보다 강하다. 무례한 사람은 싸움을 원하는데 당신은 싸움을 제공하지 않는다. 그 순간 그들은 목적을 잃는다. 무례한 사람에게 가장 큰 패배는 당신이 싸움을 거절하는 순간이다. 이 문장을 사용할 때 중요한 점은 단 한 가지다. 감정을 실어서는 안 된다. 조용하게, 분명하게, 담담한 목소리로 말하면 충분하다. 그 이상의 힘은 필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힘은 이미 당신 안에 있기 때문이다. 말 한마디로 흐름을 끊었다면 이제 상대에게 당신의 선을 침범할 수 없는 경계를 보여줘야 한다. 그 경계는 말보다 더 강하다. 무례한 사람에게 가장 큰 혼란을 주는 것은 당신의 침착한 거절이 아니다. 그보다 더 강한 것은 넘어오지 못할 경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시키는 것이다. 경계가 분명한 사람 앞에서 무례함은 힘을 잃는다. 많은 사람들은 상대가 선을 넘을 때마다 억울해하고 그 억울함을 설명하려 하며 자신의 감정이 왜 상처받았는지를 전달하려 한다. 그러나 모든 설명은 상대에게 당신의 틈을 보여주는 행위다. 무례한 사람은 그 틈을 기억한다. 그 틈을 다시 누르며 당신의 반응을 확인한다. 경계는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이다. 경계가 강해지는 과정은 단순하다. 당신이 허용할 수 없는 언행을 마음속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그 규정을 어기는 순간 즉시 태도로 반응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보다 먼저 나오는 태도다. 그 태도는 조용하고 단단하며 감정이 없다. 당황도 없고 억울함도 없다. 오직 하나만 있다. 여기까지다. 이 메시지를 담은 눈빛, 표정, 그리고 행동이 상대에게는 벽처럼 느껴진다. 나는 이것이 왜 강력한지 잘 알고 있다. 무례한 사람은 상대가 소란스럽게 반응하기를 원한다. 목소리를 높일수록, 억울해할수록, 더 설명할수록 그들은 자신이 당신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착각을 얻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신이 단호하게 경계를 보여주는 순간 그들은 그 영향력을 잃는다. 당신이 취해야 할 태도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첫째, 즉각적인 시선의 고정. 상대가 선을 넘는 말을 하는 순간 당신의 시선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 대화를 이어가려는 인상도 당황한 표정도 필요 없다. 무표정한 시선은 가장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무표정은 공격을 무력화하는 가장 오래된 방식이다. 둘째, 속도 없는 반응. 경계를 지키는 사람은 말이 빠르지 않다. 천천히 움직이고, 천천히 말하고, 천천히 호흡한다. 속도를 잃은 순간 상대는 자신의 공격이 엇박자로 느껴진다. 공격은 리듬 위에서 힘을 가진다. 당신은 그 리듬을 빼앗는다. 셋째, 자리의 재조정. 당신이 행동으로 더 이상 허용하지 않는다는 의지를 보이는 가장 빠른 방법은 몸의 방향을 바꾸거나 비언어적으로 거리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 행동은 단호함의 물리적 형태이며 상대는 즉시 긴장한다. 넷째, 간결한 선언. 설명이 아니다. 감정의 토로도 아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이다. 그 말은 나에게 허용되지 않는다. 지금 당신의 방식엔 대응할 가치가 없다. 나는 여기까지만 받겠다. 나는 이 문장들이 가지는 힘을 잘 이해한다. 그 힘은 공격성이 아니라 경계의 명확성에서 온다. 무례한 사람은 경계가 불명확한 사람을 가장 쉽게 흔들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경계가 분명한 사람 앞에서는 그들은 공격을 지속할 이유를 잃는다. 왜냐하면 그들의 말이 더 이상 당신에게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이 보여주는 경계의 태도는 상대에게 하나의 결론을 남긴다. 이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 깨달음은 공격자의 의지를 빠르게 약화시키고 더 이상 밀고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만든다. 단호한 경계는 무례함을 멈추게 만드는 가장 짧고 정확한 신호다. 단 한 번의 보여짐으로
그들은 넘어오지 못한다. 그 선을 넘을 수 없다는 사실을 체감하는 순간 상대의 무례는 방향을 잃고 멈춘다. 무례한 사람을 제압하는 데 있어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 싸움도 논리도 설득도 아니다. 최종적으로 필요한 것은 벗어남의 기술, 즉 상대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이탈하는 방식이다. 나는 이 결론을 단호하게 선언한다. 무례한 인간을 가장 확실히 제압하는 방법은 그를 당신의 세계에서 제거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마지막에 한마디의 승리를 남기고 싶어 한다. 내가 이겼다는 증거를 말로 남기고 싶어 하고 상대가 틀렸다는 사실을 이해시키고 싶어 한다. 설득은 무례한 사람에게 효과가 없다. 그들은 논리가 아닌 감정으로 움직이며 상대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만족해왔기 때문이다. 당신이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은 그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마지막으로 남겨야 할 것은 단 하나다. 물리적 거리, 마음의 거리, 관계의 거리. 거리를 확보하는 것은 도망이 아니라 주권의 회수다. 당신의 시간, 당신의 마음, 당신의 에너지, 당신의 질서를 다시 당신에게로 되돌리는 행위다. 나는 이 벗어남의 기술을 4가지 원리로 정리한다. 첫째, 대화를 완전히 닫는 결정. 대화를 끝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상대와의 연결을 끊는 것이다. 그 순간부터 그들의 말은 더 이상 당신에게 도달하지 않는다. 그들의 평가, 조롱, 억지, 왜곡, 어떤 것도 당신의 내면으로 들어오지 못한다. 나는 한 문장으로 이 원리를 설명한다. 관계를 닫는 사람에게는 어떤 공격도 도달하지 못한다. 둘째, 불필요한 해명을 절대 하지 않는 원칙. 해명은 설명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신의 판단이 나에게 영향을 준다라는 고백이다. 무례한 사람은 그 고백을 가장 좋아한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원하는 약점이다. 그러므로 나는 힘있게 말한다. 해명하는 순간 당신의 벗어남은 실패한다. 셋째, 침착한 퇴장의 실행. 벗어남은 드라마틱해야 할 필요가 없다. 소리를 지를 필요도 없고 문장을 강하게 던질 필요도 없다. 오히려 벗어남의 힘은 조용함에서 나온다. 당신의 발걸음, 시선, 표정, 그리고 말 없는 결단.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메시지를 만든다. 나는 당신의 세계 바깥으로 나간다. 무례한 사람은 자신을 떠나는 상대를 가장 두려워한다. 그들은 상대를 흔들기 위해 무례하게 굴던 것이고 흔들 수 없는 순간 그들은 힘을 잃는다. 넷째, 다시 돌아가지 않는 단호함. 벗어남의 기술에서 가장 어려운 지점은 다시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후회도 미련도 억울함도 붙잡지 말아야 한다. 후회는 당신을 다시 그들의 세계로 끌어들이는 덫이 되고 미련은 당신의 경계를 흐리게 만들며 억울함은 당신을 다시 변명하게 만든다.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 벗어난 길이 흔들린다. 당신은 이미 상대의 세계 바깥으로 걸어 나왔으므로 그 뒤에 어떤 말이 들려오든 어떤 표정이 보이든 그 모든 것은 당신과 무관하다. 그들은 여전히 싸움을 원할지 모르지만 당신은 더 이상 그 싸움의 무대에 서 있지 않다. 무례한 사람을 제압하는 것은 그들을 꺾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당신의 삶에서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조용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방식이다. 당신의 중심은 이제 흔들리지 않는다. 당신의 경계는 이미 명확하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무례한 사람의 세계를 떠나는 순간 당신은 완전히 승리한다. 당신의 평온은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다. 당신의 마음은 이제 당신의 것이다.